지역 맞춤 부동산 세미나 우리 동네 맛동산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앱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자, 한 주를 출발하는 월요일입니다. 자, 잠시 후에 미국 시장이 개장될 텐데 무엇을 좀 미리 알고 있으면 좋을지 유선남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좀 주말 잘 쉬셨어요? 주말 푹 쉬고 블랙 프라이데이 잠깐 현장도 방문하고 여러 군데 다녀왔습니다. 예. 오, 좋습니다. 오늘 현장을 다녀오셨으니까 맞아요, 그 맞아요. 현장의 그 실시간까지 아니지만 그 현장감을 우리가 또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이번 주 주요 스케줄 먼저 좀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 주요 스케줄 같은 경우는요, 월요일부터 일단 여러 가지 재미난 스케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자, 일단 오늘 같은 경우 건축 승인 건수와 건축 허가 건수 그리고 신규 주택 판매 지수가 나오게 되게 되면서 이제 부동산 관련된 인플레이션 관련된 지표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2년물과 5년물의 국채 입찰이 추가적으로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화요일 같은 경우는 20대 도시 주택 가격 지수가 나오게 되면서 현재 과연 지금 부동산 관련된 가격들이 혹은 렌트비가 내려가고 있는지 혹은 올라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표가 나오게 되게 되고요. 그리고 연준 월러 이사의 연설이 그리고 보호만 연준위원회 연설이 수요일 날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10년물 국채에 좀 가까운 7년물 국채 입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국채 가격이 계속 내려가고 있는 만큼 주요 스케줄로 인식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GDP에 대한 수정치에 대한 발표와 원유 재고 지수 그리고 베이지북에 대한 부분들이 발표가 되게 되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복합 구매 관리자 지수와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비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까지 발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목요일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스케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PC 물가 지수가 전체적으로 개인 소비적 물가 지수가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오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 지출이 이어서 나오게 되는데 이 모든 지표들이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들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담당하는 곳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가장 변동성이 높은 날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ISM 제조업 지수와 그리고 연준의 파월 의장의 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뭐 PC가 뭐 정말 뭐 관심사일 것 같은데 예상치는 좀 낮게 나왔으니까 네. 저번 CPI 발표 때처럼 그런 반응이 좀 나올까라는 생각이 그러니까요. 예. 근데 우리가 10년물 국채금리 한 5% 막 찍을 때까지만 해도 입찰 결과에 따라서, 그러니까 국채 입찰 결과에 따라서 막 시장도 요동치고 했었잖아요. 이번 주는 좀 그럴 가능성이 좀 낮은가요? 아마 이번 주도 국채 입찰 결과에 따라서 이제 금리가 크게 요동칠 수는 있으나 최근 들어서 국채 입찰에 대해서 굉장히 수요들이 높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그렇게까지 결과가 충격적인 결과가 나올 것 같지는 않아서 아마 당분간은 지금 같은 금리를 좀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인 예상을 한번 덧붙여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네. 그리고 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계속 저희가 뭐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는데 새로 나온 소식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관련된 부분은 지속적으로 이제 저도 업데이트 해드리고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인질들이 석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인질을 석방할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추가적으로 인질이 석방이 될 경우 휴전이 길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전체적인 이제 휴전에 관련된 압박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바이든 대통령도 휴전에 대해서 지지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다른 국가들 사이에서도 휴전을 늘려달라라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관련해서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압박을 받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최근에 반유대 관련된 게시물로 큰 홍역을 얻고 있는 가운데 이런 부분들을 좀 잔잔하게 만들기 위해서인지 네타냐후 총리와 같이 이스라엘의 피해 현장을 현재 방문하고 있다라는 뉴스까지 떴습니다. 이 시점에 잠깐만, 머스크가요? 네, 이 시점에서 방문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죠. 아니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그러니까요, 건지 참 헷갈리게 합니다. 참. 반유대 관련된 게시물에 지지를 했는데 네. 이스라엘 가서 네타냐후를 만나서 와, 이거 어떻게 되는 참 겁니까? 희한하죠. 참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블랙 프라이데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신 거를 저도 유선남 채널에서 좀 봤습니다.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예. 안 보십니까? 유선남 거 안 보십니까? 그때 애기를 보느라고. 그래서 이럴 때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예, 핑계죠, 좋은. 자, 유선남님,
직접 그 나가 보셨는데 어떻던가요? 네, 일단 월마트와 코스코하고 간단하게 백화점들을 좀 방문을 해봤는데요. 일단 밤새 기다리는 전통은 없어졌습니다. 확실히 예전처럼 밤새 이제 캔트를 치고 이제 그 다음날 오프닝을 기다리는 전통은 사라졌고요. 다만 여러 가지 인터뷰를 제가 이제 월마트 분들하고 코스트코 분들하고 이제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 여전히 brutally 어마어마한 소비가 있었다. 엄청난 소비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침에 얼리 쇼퍼들이 많이 왔다 가서 주요 제품군들이 굉장히 많이 빠졌다라는 얘기는 많이 나왔습니다. 다만 제가 방문할 당시 기준으로는 오후 기준으로는 사실 예전에 블랙 프라이데이만큼 붐비지는 않았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제품들은 이제 매진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 월마트 기준으로는 OLED 제품분들이 아예 싹 빠져나가는 부분들이 봐졌고요. 그리고 플레이스테이션 5는 어디를 가도 매진이 되는 부분들이 좀 보였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뉴스들도 많이 나왔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번에 나왔던 소비 관련해서 플레이스테이션이 이미 사이버 먼데이가 되기 직전에 이미 모든 것들이 솔드아웃이 됐다라고 얘기가 되면서 현재 여러 가지 제품들 관련해서 제품마다 이제 판매되는 부분이 좀 달렸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블랙 프라이데이 관련해서 이제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사실 예전 같지 않은 부분들이 좀 느껴지긴 했는데 반대로 온라인 관련해서는 매출이 엄청났다라는 뉴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왔던 어도비 애널리틱 기준으로는 9.8빌리언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매출을 세우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번에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이 좋을 것이다. 온라인 관련해서 좋을 것이다라는 예상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특히 쇼피파이 같은 경우는 자사들의 매출이 사실 예전에 블랙 프라이데이 기록을 갈아치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현재 주가가 장외에서 좀 오르고 있는 경우도 있었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뭐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월마트와 이제 코스코에서 라이브를 진행을 했는데 일단 인터뷰 기준으로는 아침 매출은 잘 나왔고요. 그리고 코스코 같은 경우는 아예 대놓고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뭐가 잘 팔리거나 사람들이 특별히 많이 오지는 않았다. 왜냐면 우리가 이번 주 내내 그리고 이번 달 내내 세일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 입장에선 블랙 프라이데이나 사실 이번 달 내내 매출을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세일을 하는 거나 그렇게까지 커다랗게 다른 점은 없었기 때문에 사실 주요 제품군들만 특히 주요 제품들 몇 가지 각 사에서 진행하는 블랙 프라이데이 제품군들만 잘 나가는 부분들은 있었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오프라인 기준으로는 아마 이 예전에는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그 일주일이 원래는 전 1년 매출의 20%를 담당했다라는 이야기가 원래 많았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이제는 일주일 혹은 한 달로 늘어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매출 분류하는 부분들이 조금 더 잔잔하게 좀 바뀐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좀 되네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얘기해 주셨던 거 박상준 이사가 얘기해 주셨던 거랑 비슷한 거네요. 그러니까 소비가 분산된 거죠. 근데 소비가 좀 분산이 되고요. 아무래도 이제는 온라인상으로 좀 살 수 있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잠깐 오프라인 때 아침에 와서 주요 제품군들만 챙기고 나머지는 그냥저냥 나쁘지 않은 매출을 정도 보여주는 정도로만 가는 게 아닐까. 평소와 그렇게까지 다르지 않은 오프라인 매출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저도 기억나는 게 네. 제가 있을 때 그 플레이스테이션 네. 그걸 샀던 것 같아요. 저희들 현지에서요? 현지에서 그걸 사려고 많은 분들이 이제 막 이제 몰리기도 하고 네. 특히나 이제 젊은 친구들한테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유사님 혹시 이번에 그 블랙 프라이데이를 일부러 현지에서 좀 직접 뭐 여러 매장을 다니신 거잖아요. 재밌는 에피소드 같은 거 없으셨습니까? 재밌는 에피소드요? 글쎄요, 원래 저도 사실 좀 사고 싶었던 제품군들이 좀 있었는데, 일단은 제가 사고 싶은 제품들은 이미 다 나갔거나 사실상 세일을 하지 않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가장 좋은 제품군들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이제 오즈모 포켓이라는 여러 가지 이제 카메라 장비를 사려고 했는데 가장 최신에 나온 것들은 세일을 안 하고요. 잘 나가는 것들은 세일 안 하고 역시 재고가 좀 남는 옛날 제품들 위주로 좀 세일을 하는 것이 좀 보이기도 했고요. 아니면은 좀 요즘 타사 제품에 좀 밀린 제품들이 뭐 고프로라든지 요즘 고프로가 사실 예전만큼 고성능이라는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지 않아서 고프로 같은 경우는 자신의 최신 제품을 좀 세일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요번에 다이슨 제품들이 좀 세일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다이슨 제품들이 이제 뭐 헤어랩이라든지 아니면은 청소기라든지 예전보다 좀 더 많이 세일하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예전과 이제 예전에는 다이슨이 어떻게 보면 청소기 넘버원 제품이었는데 좀 따라잡히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다이슨은 국내에서도 좀 이슈가 있었잖아요. 소비자 불만. 그렇죠. 와, 너무 AS, 심합니다. AS. 해도 너무하더라고요. 저도 예.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 예.
이거 수리해달라고 하니까 아 지금 수리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됩니다. 리퍼 제품으로 교체해드릴게요. 그래서 몇 달을 기다려서 리퍼 제품을 받았더니 마치 중고품과 같은 정말 막 상처 나 있고 막 진짜 이거 작동되는지도 모르겠는 네. 그런 리퍼 제품.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다이슨이 사실 뭐 이렇게 브랜드 이미지는 좋긴 한데 소비자 불만은 굉장히 많은 브랜드이기도 하죠. 아, 그러니까. 아. 저도 다이슨 잘 쓰고 있긴 한데 좀 이렇게 소비자들한테 너무한 것 같아. 진짜 소비자들한테 아직 고장 안 났죠? 아직 고장 안 났습니다. 참. 소비자들한테 너무해요. 아, 진짜. 고장만 안 나면 다행인데. 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네. 소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다음 소식은 개인적으로 블룸버그 내부에서 조사한 거를 조금 제가 갖고 와봤는데요. 앞으로 좀 이런 부분들이 좀 재미나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이번에 블룸버그 내부에서 기관급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현재 앞으로 그린 에너지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예상을 하는 부분들이 좀 많았는데요. 이번에 60%에 해당하는 응답자들이 앞으로도 계속 내려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는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그린 에너지주들이 좀 예전 같지 않은 성장들을 보여주게 되면서 전에도 한번 제가 이거에 관련해서 좀 디테일하게 다루긴 했지만 특히 태양광 에너지주들이 굉장히 많이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이제 예전과 다르게 재고가 굉장히 많이 남는다든지 가격이 너무 내려갔다라는지 혹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험회사에서 좋지 않는다는 이야기까지 좀 전달을 해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기준으로 거의 30%가 내려간 상황에서도 이제 기관급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그렇게까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 않음이 보여주는 설문조사 지표가 좀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이게 사실 주가가 최근에 너무 많이 빠졌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야, 이게 친환경은 우리가 꼭 가야 될 방향이니까 지금 이 저평가 부분에서 이게 사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들이 사실 저는 좀 월가에서 좀 보긴 했었는데 네. 이번 조사에서는 계속 내려갈 것이다. 아, 정말 이때가 또 바닥일 수도 있기도 아니 하고. 근데 지금 중국에서의 물량 그 공급 과잉이 너무 심합니다. 지금요. 예, 그러면 이제 태양광 패널 이런 거.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그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중국에서 구조조정이 있다는 걸 봐야지 우리는 그 이후에 정상화를 기대할 수가 있는 거라서 잘 모르겠어요. 제가 풍력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태양광은 지금 중국에서의 공급 과잉이 너무 심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이 피해를 입고 해서 네. 그런 측면이 좀 있지 않나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는 내년은 채권의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어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골드만삭스에서 재미난 채권 관련된 담당자가 응답을 했는데요. 자, 일단 2024년은 드디어 채권의 한 해가 될 것 같다. 원래는 이번 한 해에 원래 채권 관련해서 드라마틱하게 좋은 움직임이 나왔어야 되는데 원래 그것이 첫 번의 예상이었는데 이번에 나오지 않으므로 특히 이번에 갑작스러운 채권 관련해서 이제 가격의 반등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아마 채권 한 해가 시작되는데 반등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인데 인플레이션이 내려가고 있고 연준이 아직까지는 인하를 계획하고 있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최근 들어서 노동시장이 완화가 돼가고 있다라는 점, 인플레이션이 많이 내려가고 최근 들어서 유가 관련된 부분들도 사실 좋은 소식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이건 좀 추가적으로 얘기할 부분인데 좀 오펙 미팅이 계속 딜레이가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유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2024년은 지속적으로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한 해가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예. 사실 제가 이제 경제 방송을 좀 하다 보니까 네. 늘 어떤 흐름이라는 게 딱 포착이 되면 저는 이제 모든 패널 분들께 꼭 동일한 질문을 좀 해요. 맞아요. 예를 들면 뭐 인공지능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메가 트렌드라고 보십니까? 하면 이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는 구간이 있어요. 네. 그러면 그게 정말 가는데 최근에 일치되는 게 채권입니다. 모든 분들이 이제 채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하나의 일치되는 그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네. 예, 너무 많은 분들이 또 채권 얘기하니까 2024년 정말 채권에 투자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또 들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요. 그런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저도 이 소식을 봤는데 스위스 중앙은행이 지난 3분기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주식을 좀 많이 팔았다고 해서요. AMC,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 이 주식들을 팔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스위스 중앙은행에서 3분기에 대한 업데이트가 좀 올라왔는데요. 애플을 포함해서 AMC, 엔비디아, 테슬라 등등
한국 분들이 많이 좋아하는 주식들이 좀 특히 많이 팔린 것으로 예상이 된다. 많이 팔린 것으로 이제 보고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한 이유나 이런 것들은 좀 해석이 잘 안 나오고 있나 보네요. 사실 이런 쪽에서 해석을 해주지는 않죠. 그렇죠. 네. 이게 팔았는데 왜 팔았지? 그리고 이제 끝나는 거죠, 사실. 자,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중국 관련해서 좀 재미난 뉴스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요.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의 움직임이 좀 좋지 않다 보니까 대주주들 보고 주식 매각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려고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금융 당국에서 대주주들 주식을 좀 팔지 말라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여기 얘기가 나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특히 최근 들어서 중주그룹이 굉장히 요즘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중주그룹이 사실상 그림자 금융의 대표 기업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 기업으로 인해서 이 돈을 잃은 개인 투자자들이 수백억을 넘는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최근 들어서 이제 창업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리스크가 나왔다라고 얘기하면서 친척들을 체포를 하고 계속해서 조사가 들어가게 되면서 중주 리스크가 이제 또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저 중주그룹은 지난주에 제가 준비했던 그 기업 맞죠? 맞아요. 그러니까 종지라고 했다가 제가 종지. 간장 종지냐고 했던 중주구나. 중주. 중주야. 난 종진 줄 알았어. 종지. 맞아요. 거기는 그렇게 써 있었어요. 영어는 종지거든. 종지. 맞아요. 네, 어. 간장 종지는 아니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부르기로 했군요. 중주그룹. 중주. 예, 자, 알겠습니다. 중주그룹. 일단 좋습니다. 창업자 친척이 체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거네요, 또. 근데 그 주주 서한을 보니까 네. 미안하다. 음, 약간 이런 식이에요, 그냥. 우리가 좀 잘못 봤다. 네. 뭐 부동산하고 주식에 투자를 너무 많이 해서 손실이 지금 우리가 뭐 테이크할 수가 없다 지금. 뭐 이러한 이야기 좀 미안하다. 네. 그러니까 뿔 나죠, 사실. 그쵸. 투자자들 네. 열받죠. 예, 하여튼 종지그룹 아니고요. 예, 중주그룹입니다. 자, 그리고 알리바바 소식이 있는데 알리바바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알리바바와 지금 현재 미국에 있는 아마존 사이에서 조금 희비가 좀 갈리고 있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이번에 최근 들어서 분사를 취소하기도 했지만 추가적으로 악재 관련된 소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알리바바 내부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던 퀀텀 컴퓨팅 사업을 접는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현재 IPO를 취소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정리해 들어가고 있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원래 갖고 있던 모든 연구기관 자료들이나 연구기관들을 일단 젠지양 이제 정확하게 발음을 좀 제대로 해야 되는데 대학교에 기부를 하기로 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현재 이런 부분 사업에서 철수를 하는 모습이 알리바바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재미난 건 아마존에서는 좀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아마존에서는 UPS와 페덱스를 제치고 미국 내에서 가장 많은 배달 서비스를 하는 기업으로 선정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제 아마존이 사실상 더 이상 이커머스 기업을 넘어서 이제 배달 관련해서 사실 넘버원을 찍게 되게 되면서 얼마만큼 아마존의 힘이 센지 좀 알아보는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알리바바는 뭐 아까 뉴스 보니까 또 요식업에 진출한다는 얘기가 있으면서 야, 근데 알리바바가 일단 퀀텀 컴퓨팅을 이제 그만둔다. 이제 다시 알리바바 다 그만두고 요식업으로 전향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보네요.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예, 마라탕 만드시나 이제? 예, 알겠습니다. 자, 예. 아마존이 대단하네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쿠팡이 이제 그 물류 쪽에서도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아마존도 지금 UPS와 페덱스를 제치고 거의 탑 물류 기업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네. 와, 진짜 플랫폼, 특히 이커머스를 장악한 플랫폼 기업이 얼마나 이렇게 다른 산업 영역에서도 네.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지 좀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이제 같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 이제 AWS 그러니까 생성형 AI의 네. 발표를 또 남기고 있어요.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오, 그런 부분에 대한 뉴스도 아마 조만간 좀 나오지 않을까. 한번 네. 저희가 또 글로벌 라이브에서 한번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예. 자, 그리고 요즘에 비트코인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 선물 미약정 규모가 어마어마한 규모를 기록하게 되면서 이제 11만 8,540 비트코인을 기록하게 되면서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악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ETF 관련된 현물 ETF가 출시될 거라는 예상 때문에 최근 들어 계속 비트코인이 상승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아마 기관들의 자금이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예상 자체가 전체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을 증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뉴스를 보니까 지금 비트코인 상승이 한국 시장에서 주도하고 있다라는 지난번에 유산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나? 뭐, 그랬었나요? 예, 하여튼 뭐 맞습니다. 예, 하여튼 그런 뉴스가 또 있는데
이런 뉴스를 보게 되면 사실 모르겠어요. 이거 저 혹시 나도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좀 화가 나실 수 있겠지만 네. 저는 실체가 없다고 보거든요. 아직도 물론 뭐 있겠죠. 나중에 네. 미래에 어떻게 될지는 전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그런 저도 이런 뉴스를 보게 되면 이제 실체가 생기겠구나. 약간 포모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이제. 네. 약간의 그러신 투자자분들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이제 투자는 안 하고 있지만 예, 그러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뭐 많은 전문가분들이 또 여기에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의견을 좀 많이 한번 들어보고 싶긴 합니다. 또. 사실 저는 뭐 이렇게 그 코인 자체보다도 이제 블록체인을 우리가 그 이용을 기술에 하잖아요. 대한 네. 그 기술에 대한 너무 뛰어난 기술이긴 하죠. 예. 제 그래서- 주변에도 이런 걸로 이제 스타트업으로 이제 꿈을 키워 나가고 계시는 기업인 분들도 계셔서 예. 사실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거든요. 하지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분들 지금 되게 열심히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기술 개발하고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기술과 이 비트코인, 이 코인에 대한 활용도와는 네. 또 완전 다른 얘기잖아요. 그쵸. 예,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은 워낙 뛰어난 기술이긴 하지만 네. 이 코인이라는 것이 진짜 우리가 실생활에서 할 수 있는 환경이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약간 의구심은 드는 거죠. 계속. 그렇죠. 예. 자, 그렇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이제 실적 발표할 기업들이 몇 개 남았습니다. 여기 근데 은근히 좀 흥미로운 기업들이 몇 개가 있어요.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핀듀오디오 굉장히 재미나게 보고 있고요. 이제 테무라고 해서 최근에 미국 사회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던 이제 굉장히 싸게 알리바바를 대체할 수 있는 이제 미국 내에서 중국의 싼 제품을 직접적으로 살 수 있는 핀듀오디오라는 곳이 사실 테무라는 곳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알리바바가 생각보다 어닝이 특히 매출이 생각보다 조금 미진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핀듀오디오 성적이 어떨까 조금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나녹스라는 기업, 많은 분들이 한국 분들이 투자했었던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나녹스도 이번 주 화요일 날 어닝 발표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워크데이가 이 두 가지 기업이 사실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집중을 받는 기업인데 이 두 기업 어닝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수요일 날 플라커의 어닝 발표가 있는데 플라커 같은 경우는 오늘 사실 목표 주가 하향 조정이 있었습니다. 과연 실질적인 성장은 어떻게 나오게 될지 조금 궁금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스노우플레이크 기업과 세일즈포스 기업이 수요일 날 장 마감 이후에 어닝 발표를 하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TD뱅크와 빅랏 그리고 델, UiPath, 율타 뷰티 등 여러 가지 미국 한국 분들이 좀 좋아하시는 기업들 위주로 어닝 발표가 좀 있고요. 이렇게가 아마 오늘 이번 주에서 가장 중요한 어닝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되네요. 네, 시장 감사합니다. 영향력은 크지 않겠지만 또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관심 가지고 있을 만한 기업들이 또 실적 발표를 하니까 네. 저희도 팔로우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유선남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